안녕하세요. 고품격 역사 채널 꿀잼 뉴비 TV입니다. 자, 10분 중국사 22번째 시간. 선비충 송나라 부제는 아따 호구 왔는가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인물 한 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청천이라는 인물인데요. 송나라 인종 황제 때 개봉부 판윤이었습니다. 철면무사라는 신조를 가지고 재판을 했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사사로움을 없게 한다는 뜻인데요. 이런 신조를 가지고 재판을 하니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신망이 두터웠고 오늘날 드라마로 제작되어 대만과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태조 조광윤이 960년 송을 건국하였다고 설명을 드렸고, 조광윤의 부하들이 조광윤을 추대하는 사건을 진교병변이라고 합니다. 태조의 뒤를 이어 동생 조광의가 태종으로 즉위하여 5대 10국을 종결하였는데 그때가 979년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자, 재밌는 건 남송시대부터 고종 이후로 다시 조광윤의 직계 자손이 황제가 됩니다. 자, 송나라는 건국 이후 국제정세는 이러하였습니다. 북쪽에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버티고 있었고, 서북쪽에는 탕구트족이 세운 서하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성한 오랑캐들을 맞이하여 송은 문치주의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힘으로 제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송나라는 외교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데요. 자, 어떻게 하였을까요? 자, 3대 황제 진종 때 송은 거란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것을 전년의 맹이라고 합니다. 전년군에서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거란은 송을 형으로 모신다. 형제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송은 형인데 거란에게 해마다 은과 비단을 보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범죄와의 전쟁이란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김성균이 이런 말 하잖아요. 아, 형님, 좀 있으면 명절인데 동생 용돈 좀 주이소. 자, 거란이 딱 이 모양이에요. 이 모습이에요. 말은 형이라 하지만 해마다 삥을 뜯어갔던 겁니다. 자, 송은 완전 천사죠. 그래서 전년의 맹이 1004년에 체결이 되는 겁니다. 확인된 건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서북 쪽에 있던 서하가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서하 역시 송과 평화조약을 추진합니다. 이것을 경력의 화약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서하는 송의 신하가 된다. 서하는 나라 사이즈상 형제관계는 좀 무리고 군신관계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임금의 지위에 있는 송이 서하에게 은과 비단, 차를 보내야 하는 겁니다. 또 호구 잡힌 거죠. 자, 완전 천사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1044년에 체결이 됩니다. 그렇게 요와 서하, 송은 겉으로는 요는 형님, 서하는 사장님 이러면서 삥을 뜯어가면서 이 삼국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여진족이 이 부근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여진족이 점점 커지고 아골타라는 인물이 이 여진족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니까 그 나라가 금나라예요. 자, 금나라는 계속해서 과거 요의 압박에 시달렸는데요. 힘이 점점 커지자 오히려 금은 요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금나라 아골타의 조상이죠.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자, 금이 1115년에 건국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송과 금이 화친을 맺게 됩니다. 요를 협공하자는 거예요. 금은 과거에 요 나라에 시달렸고 송나라 역시 해마다 삥을 뜯겼잖아요. 그래서 둘이 사이가 친해져서 요를 공격해버리자는 거예요. 이것이 해상의 맹약입니다. 1120년에 있었던 일이고, 왜 해상의 맹약이냐면 중간에 요가 있기 때문에 송과 금은 바다를 통해서 서로 교류를 했던 겁니다. 자, 내용은 금은 요의 중경을, 송은 요의 영경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를 만약에 없애버리면 금과 송은 만리장성을 경계로 하고 연운 16주, 과거 석경당이가 거란에게 갖다 바쳤던 연운 16주를 송에게 돌려준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돈 문제는 요 나라에게 보내던 세공을 고스란히 금에게 이제부터 내놓으라는 것이죠. 결국 또 호구 잡는 내용이죠. 이것이 해상의 맹약인데 이렇게 두 나라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송은 내부에 방납의 난이라는 것이 벌어지게 됩니다. 살기 힘들었던 농민들의 이 반란이었는데요. 자, 해마다 그 외교 관계를 돈으로 평화를 사는 정책을 쓰게 되니까 백성들의 삶이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도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양산박에 108명이 모이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수호지잖아요.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내부의 난으로 인해서 송은 영경을 공격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반면에 금은 중경을 함락시키고 송이 비리비리하니까 자신들이 영경도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우리가 함락시켰으니까 우리 거지 이러는데, 이 대인배였던 아골타가 아니다, 약속은 약속이다 이러면서 그 연운 16주를 송에게 돌려주고 드디어 이 연운 16주가 한족의 품에 안겼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금과 송이 사이가 틀어집니다. 그 배경은요, 아골타가 사망한 후 그의 동생 오걸매가 태종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여진족들이 이름이 느낌 있어요. 아골타, 오걸매 느낌 있죠. 자, 그리고 송나라는 세액을 그 요나라에게 바치던 걸 금나라에게 주기로 했잖아요.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송의 입장은 뭐죠? 야, 우리가 그 요나라 그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너한테까지 호구 잡히리?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송은 망해가던 요나라 천조제와 비밀리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금나라 내부의 정치 공작을 시도해요. 자,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중국 한족의 대오랑캐 외교 정책의 근간은 이제이예요. 금이 요를 대신하는 것보다 금과 요가 서로 박터지게 싸우는 것을 송이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들켜버린 거죠. 자, 뚜껑이 열린 금태종은 1125년에 송나라를 대대적으로 공격합니다. 자, 여기에 놀란 송의 황제 휘종은 예술적 감각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치 감각은 꽝이었어요. 휘종은 겁을 먹고 아들 흠종에게 양위를 하고 발을 빼버립니다. 자, 황제 자리를 넘겨주고 자신은 도망을 가버려요. 자, 문제는 이 흠종이 아버지 닮아서 또 겁쟁인 겁니다.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굴욕적인 화친을 준비를 합니다. 자, 송나라가 싸울 생각도 없고 화친 먼저 생각하고 있으니까 금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금나라답게 황금 500만을 비롯해서 백은, 비단, 우마 등 말도 안 되는 양을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나라는 재밌는 게 요나라처럼 형님으로 불러주지도 않아요. 너희가 무슨 형이야, 싸움도 못하는 놈들이. 앞으로 내가 백부가 할 테니까 날 백부라고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송나라 조정은 도장을 찍어주려고 해요. 그러자 송나라 조야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야, 이게 나라냐, 이게 말이 되냐, 금과 싸우자. 그리고 뜻있는 주전파 신하들이 싸우자고 금과 대결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흠종과 대신들은 무능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아요. 자, 보자면 금나라가 침입을 해서 이 개봉 근처까지 온 겁니다. 그러자 송나라는 내부에서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금나라가 놀라서 잠시 군대를 뒤로 빼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매일 호구 잡히고 천사였던 송나라가 갑자기 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니들이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으로 따라와, 요진족 새끼야, 이래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금나라 군대가 뒤로 빼니까 송나라는 승리에 도취됩니다. 하지만 1126년에 금은 다시 침략을 해옵니다. 자, 군대를 뒤로 빼서 잠시 재정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흠종과 송나라 조정은 무방비로 대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개봉이 바로 함락이 돼버려요. 자, 금나라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무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 개봉이 바로 함락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책임이 있었던 휘종과 흠종을 포함하여 황족, 귀족, 지식인, 기술자 등 3,000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것을 역사는 정강의 변이라고 불러요. 정강이란 송나라의 연호예요. 자, 수많은 문화재가 약탈이 되었고요. 중원 영토가 상실되었죠. 자, 정강의 변으로 인해서 여진족은 금나라는 휘종에게 혼독공이라는 칭호를 내리고 흠종에게는 중혼후라는 칭호를 내려서 이들을 조롱합니다. 이 혼자가 어지러울 혼자거든요. 자, 이 정강의 변은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서진시대에 일어났던 영가의 난을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훈을 얻지 못하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휘종의 9번째 아들이었던 조구가 살아남아서 이만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만은 오늘날 항저우예요. 그래서 남송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만으로 도망을 가니까 금나라가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따라오겠죠? 자, 개봉이 함락돼서 휘종, 흠종이 잡혀갔죠. 그러니까 조구가 이 이만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 조구가 바로 남송의 고종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만을 수도로 나라를 남송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나라가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오겠죠. 야, 어디가? 너 이리 와나? 이러면서 쫓아올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드디어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악비입니다. 악비가 쫓아오는 금나라와 맞서 싸워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비는 단순히 금나라를 쫓아내는 것을 넘어서 잃었던 이 중원 영토를 되찾을 수 있을 만큼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능했던 고종과 화친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고 했던 매국노 진회가 이 악비를 방해합니다. 금패를 무려 12차례나 보내서 후퇴 명령을 내려요. 계속 잘 싸워서 이기고 연전연승을 하고 있는데 후퇴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 고종은 이 겁이 많은 황제에다가 자기가 황제가 될 수 없는데 이런 사태로 인해서 황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형과 아버지가 돌아오는 게 원치 않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매국노 진해는 당연히 자신이 그 화친을 기반으로 하니까 이 싸워서 자꾸 이기는 이 악비가 눈에 가시였겠죠. 자, 그렇게 화친을 추진을 하니까 금나라는 악비에게 너무 당했기 때문에 조건으로 악비의 처형을 화친의 조건으로 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송나라는
자신들을 지켜준 악비를 처형을 해버리고 금나라와 화친을 맺는데 그것을 소흥의 강화라고 합니다. 자, 소흥의 강화의 내용은 송이 금의 신하가 되고 금은 송의 황제를 책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과 비단을 해마다 보내라는 거죠. 또 호구 잡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중원 영토를 상실하고 회수를 국경선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악비입니다. 악비는 정충보국이라는 글자를 몸에 새긴 인물이에요. 그 썸네일 보시면 어머니가 악비 등에 정충보국이라는 글자를 쓰고 있죠. 자, 그 정성을 다해 충성해서 나라의 은혜를 갚는다는 뜻입니다. 억울하게 처형을 당했던 악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명예는 하늘의 태양처럼 빛날 것이다. 오늘날 악비의 예언처럼 오늘날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무장이 바로 이 악비입니다. 자, 악비 장군의 무덤에 가면요, 이렇게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동상이 있는데 이 오른쪽이 진회며 보면 가슴 있죠? 왼쪽은 진회 부인 왕씨입니다. 자, 이렇게 동상, 무릎 꿇은 동상을 통해서 악비 장군에게 사죄하라는 것이죠. 중국인들이 재밌죠. 악비 장군의 사당에 가면 이제 진회 부부를 넘어서 찬동했던 3명 합쳐서 이렇게 5명을 무릎 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가서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자, 중국 속담에 진회도 친구 셋은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쓰레기 같은 진회도 친구 셋은 있는데 이 친구 셋도 없는 인성에 문제 있는 사람을 조롱하는 속담이라고 하네요. 자, 그렇게 악비가 남송을 지켜주었기에 송나라는 이렇게 남송의 시대가 개막이 되었고요. 자, 금나라는 중원을 정벌하여 금과 남송이 이렇게 아래 위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나라는 호시탐탐 이 송나라를 노리고 남송을 노리는데요. 자, 그런데 이 금나라를 노리는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초원에서 한 사나이가 나타나는데요. 이 사나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사나이는 동아시아의 질서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자, 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